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이 갑진년인데, 과연 북한의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2020년이죠. 2020년 초반에 이제 구은시 때는 김정은이가 사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신 분이 2020년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셨었는데 저는 2020년이 아니라 2020년대라 그래서 이 연대라는 것은 약 10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2020년에 김정은이가 사실 사망을 할 뻔했습니다. 그때가 경자년인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달 동안 김정은이가 안 나온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또 심장 수술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나이는 이제 1984년생인데 음력으로 따지면 이제 83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좀 뭐 젊은 나이죠. 이제 뭐 40 바라보는 나이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40의 나이에 비해서 건강이라든지 사주의 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이가 사실은 뭐 북한에 거의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건강에 따라서 북한의 체제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북한은 변할 것이고 통일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합니다. 물론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통일은 돼야 된다,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문제점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혜택이 주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통일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에 의해서 계속 인구가 줄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나 인력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경기가 무조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가 70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요소는 2, 3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100이 긍정이고 100이 부정인 건 없어요. 어떤 게 더 많으냐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예언에서도 이제 통일이 뭐 2025년에 된다. 특히 격암 남사고 선생은 2025년 을사년 25년에 통일이 된다고 하셨고요. 중국의 허은선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100살까지 살았는데 이분은 2034년에 통일이 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타노 스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통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언제 통일이 된다 이걸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자기가 북한에 뭐 1인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평범한 삶을 살 사주인데 실질적인 사주 자체에 대해서 풀이를 하자 보면 한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의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 인민들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국민은 주권이 있어야 국민이 되는 건데 뭐 북한은 인민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사주를 보면 개해생입니다. 개해. 개해는 1983년 이게 이제 띠를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리고 한겨울에 을축월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축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운은 이제 현재 40대 대운에 경신 대운에 와 있고요. 그리고 50대운에 가면 이제 기미대운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경신대운, 기미대운 다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는 김정은이는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신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장간 속에도 굉장히 축추, 여기에 신금이 들어있는데, 안하무인격이다. 왜냐면 이것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화기가 와줘야 되는데 사주에 화기가 없어요. 물론 시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 시간에도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아나무인격으로 거기다 또 이 축토는 편인인데 생각 자체가 정상적으로 궤도를 밟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생각, 다른 아이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해서 뭔가 실행하는 게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이걸 또 일종의 편인 도식 사주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식신이 뭔가 내가 만들어내서 밥을 만들던 아니면 국가 경제를 돌리던 해야 되는데 이 축토가 또 개수를 갖다 이 편인이 그걸 하기 때문에 밥그릇을 뒤엎어 버리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결국은 북한의 인민들만 불쌍하게 되고 또 개인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절제력도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냉혹한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주 자체의 격을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주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한 나라라게 하긴 좀 그러네요. 한 집단의 지도자가 됐냐? 결국은 이제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의 환경적인 요인인데, 즉 부모를 어쨌든 잘 만났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개인의 역량은 떨어지는데 부모를 잘 만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이라는 집단, 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대운이 지금 경신대운, 기미대운. 그러면 경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김정은 입장에서 겁재가 되는 거예요. 겁재, 자기가 일단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축추, 이게 편이니까 신강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 겁재가 온다는 것은 자기를 뭔가 겁탈하고 빼앗아 갈 수 있다. 신약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신강할 때 오히려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면 경신대원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 자기의 권력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쿠데타가 될 수도 있고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돼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자기 권력을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본격적으로 대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관성이 필요한 사주인데 화기는 대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이 을사년이고 화기가 들어오고요. 26년에 이제 병우년이죠. 병우 역시 화기가 들어와서 25, 26년까지는 어찌어찌해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27년은 이제 정미년이에요. 정미년이면 이 정은 이 신금한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예리하고 날카로운 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석, 반지, 다이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화가 조명이라고 하면 비춰줄 수는 있지만 이 지지 자체가 충살이 들어와서 충미충,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느리고 있었던 자기 기운을 도와줬던 게 27년도서부터 깨지기 시작을 해서 28년 무신년이면 일단 이게 또 겁재가 들어오고요. 29 기유년 다시 이때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다가 30년 이제 경술년,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즉 28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운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30년 경술, 31년 신해, 32 임자, 이때를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30년 경술, 그리고 31년 신해, 그리고 32년 임자, 이때가 완전히 이 차갑고 냉한 기운 해자축으로 가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집 같은 경우 이제 문을 열 때 문고리라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겨울에 그 문고리 세수하고 약간 물 묻은 상태에서 문고리 잡으면 쫙 늘러붙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이 신금 자체가 얼음처럼 더 이때 경솔신의 임자 냉기가 와서 확 얼려버린다는 거죠. 그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때 정말 졸할 수 있습니다. 즉 40대 중후반에 김정은이가 정말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초반에 2020년대, 그러니까 20년이니까 20부터 30년 이 사이에 김정은이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런 이유. 그런데 여기 어찌어찌해서 50까지 버틴다 그러면 또 충미충 완전히 여기서도 박살이 나고 이 기토 또한 음토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 25, 26, 27년까지는 어찌어찌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이제는 28구 이때부터 김정은이는 사라지는 운세다.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권력을 빼앗아 나가는 겁재의 기운은 어떤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24년 갑진년도 그닥 좋지는 않아요. 갑진이라는 것은 이 김정은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정제가 되고 이거 같은 건 이제 정인이 되네요. 그런데 이 정제는 본 배우자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자리가 겨울에 12월 달에 태어난 자리하고 태어난 날에 역시 축일날 태어났는데 이 진하고 진용은 부딪혀서 축진 팥살이라서 파라는 것은 깨진다. 그래서 서서히 어떤 이 자기가 다져놓은 이 기반, 이게 흔들려 버리는 해가 24년부터 본격적인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김정은의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불과 많아야 10년도 남지 않았고, 그럼 10년이라면 긴 시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10년이라서 그 10년이 다 채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어떤 일이 불과 내년에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년부터는 쭉 한 3년 반짝거리다가 2027, 8년 후반부터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기껏해야 남은 기간은 3,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서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뭐 통일이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신 분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일이 돼야 되고 또 될 수밖에 없고 통일이 되며 굉장히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인,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긍정적인 걸 항상 많이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도 그러면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어느 지역이 앞으로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다른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이어서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운이 변하는데 이 김정은이한테는 좋은 기운이 오는 게 아니라 대운을 봐도 그렇고 세운을 봐도 그렇고 김정은이 앞날은 이제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그로 인해서 태풍이 몰아쳐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날아갈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 그러한 기운이 2024년 갑진년서부터 서서히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제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좀 변하고 북한은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